다들 지금 수도권만 쳐다보고 있으니까요. 사실 수도권부터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 근데 수도권이 물론 관심이 많은데 네, 저는 수도권을 공부하기 이전에 네, 지방을 좀 많이 참고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지방 시장이 우리 작은 도시들이 상승하는 게 똑같은 규제잖아요. 똑같은 규제 속에서도 지방이 이 과정에서 상승한다는 거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를 찾아보게 되면 그걸 그대로 이제 수도권 적용하면 되거든요. 1, 2년 사이에 어떤 흐름을 조금 이제 봐야 되는데요. 예, 두 가지 어떤 흐름이 있었어요. 우리 강남부터 많이 올랐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뭐 마용성 뭐 이렇게 노도강 이렇게 올랐잖아요. 예, 그게 이제 두 가지 어떤 시장 흐름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그 시작점은 그거였어요. 우리가 그 보금자리 특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그 10월 정도까지 올랐거든요. 이거는 전국도 비슷해요. 심지어 대구도 약간 올랐어요. 그러다가 10월 이후부터 조금 주춤했죠. 그러다가 수도권 오르고요. 네. 지방 다시 꺼졌죠. 대구, 부산 다 꺼졌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은 전세 상승이거든요. 전세 상승이 연결된 곳은 계속 상승하고요. 연결이 안 나온 곳은 하락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잘 연결되는 곳이 어디냐면 서울이죠. 비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전세가 많이 넘어왔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원래 전세 상승이 우리 주택시장에 큰 의미가 있잖아요. 이게 기업에서는 매출과 이익이 우리가 기업의 어떤 가치를 평가하듯이 주택에서는 전세 월세가 평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매출이 늘어나는데 기업이 망한다고 할 수 있나요? 기업이 주가 폭락할 수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전세 월세가 올라가는데 매가가 폭락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없거든요. 근데 확률적으로 전세가 오른다는 거는 매가가 오른다는 그 신호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매가만 움직이는 거는 여러 이유에서 움직일 수 있어요. 우리가 뭐 GTX 호재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 전세 상승 없이 그냥 올라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지금 최근에 신생아 대출도 있고 뭐 특례 대출도 있고 그거는 전세 상관없이 다 올랐어요. 매가만요. 근데 그건 연결성이 없어요. 일정 시점 되면 끝나버려요. 근데 연결을 할 수 있는 건 뭐냐? 전세거든요. 거기 연결된 것이 서울이고요. 연결 안 된 것이 지방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서울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방은 지금 다시 안 좋아진 거죠. 그럼 연결이 안 된 지방은 공급 때문에 그렇습니까? 공급 때문에 그렇죠. 공급 때문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공급 부족이냐 아니면 수요가 많으냐인데 지금은 서울은 수요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우리 편의점에 가면은 이 물을 팔잖아요. 네, 어떤 편의점에 물 사러 오는 분이 평균 5명이 와요. 5명이. 이 편의점에는. 그래서 늘 5병만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7명이 왔어요. 두 병이 부족하죠. 네. 두 명이 뭐냐면은 빌라에서 넘어온 수요거든요. 지금 물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수요가 많은 게 서울이에요. 넘었는데. 근데 내년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5명이 오고요. 물이 3개밖에 없어요. 똑같이 2개 부족하죠. 맞죠? 그럼 뭐가 더 위험할까요? 내년이 더 위험하죠. 네. 내년에 그래서 공급 부족이 더 위험한 거예요. 이 자체가 줄어드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얘가 3개인데 내년에 빌라에 넘어와서 7명 되잖아요. 난리 나는 겁니다. 맞죠? 비율을 그렇게 하면 더 쉽겠죠. 진짜 과수요. 예, 과수에 온 거죠. 그래서 근데 빌라 수요는 넘어올 수도 있고 안 올지 모르잖아요. 최근에 많이 넘어왔죠. 그래서 이번 88 대책에 비아파트 공급을 정부에서 신축에서 무제한 매입해 주겠다 했어요. 네, 이 넘어온 걸 막기 위해서. 네, 정부도 아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내년이거든요. 근데 지금 마침 우리가 이제 뭐 대출 규제를 지금 딱 했어요. 수요를 위축시키기 위해서. 네. 대출 규제가 시장 먹히냐? 잠시 먹히죠. 근데 이제 돈을 빌릴 수 없으면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냐면은 DSR 지금 그 스트레스 DSR 두 번째 하잖아요. 이제 9월부터인가요? 네, 9월부터. 그러면 대출 금액이 조금 줄어들어요. 그 줄어드는 금액은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같은 단지에서 청수만 낮추면 되는 금액이에요. 비유가 아주, 네. 아주. 로얄층 갔다가 저층으로 가면 그냥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정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요. 문제는 전세자금 대출이에요. 전세자금 대출이 들어오게 되면 수요도 위축되거든요. 전세 수요도 위축돼요. 그분들이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할 건가가 되게 중요한데 그거 우리가 몰라요. 그분들 어떤 선택을 할지는. 예측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제가 그때 예측이 서울 수도권이 조금 더 내리지 않겠나 예측한 거는 전세 수급이 좀 나빠져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역전세에 난 분들이 갑자기 많이 넘어오면서 전세가 상승하면서 매가 연결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서울 수도권 좀 빨랐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강남이 많이 올라는 거는 우리가 강남을 우리가 안전자산이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네.
우리가 비트코인 금처럼 네. 특히 지방에서는 이번에 뭐 지방 소멸이나 뭐 그런 얘기 굉장히 언론에서 많이 했잖아요. 네. 지금도 하고 있고 뭐 유튜브에서 엄청 했어요. 그러니까 지방 사람들 불안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방 물건 팔고 막 서울 강남 가서 사고 이랬거든요. 지방에 살고 있지만 투자는 강남에.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았고 그리고 뭐 또 서울 내에서 아니 경기도에서 또 강남을 많이 샀죠. 그리고 똘똘한 한 채도 있고요. 갈아타기 수요도 있고 그런 수요들이 각 지역의 어떤 핵심 지역의 아파트들을 많이 샀거든요. 그러면서 많이 올랐고요. 근데 그 외에 조금 이제 지역의 위치가 좀 딸리거나 하면 선호가 좀 떨어진 데 있죠. 네. 그런 데는 뭐 우리가 댓글 보게 되면은 우리는 안 팔린다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네. 무슨 소리냐. 네, 우리는 전혀 그런 거 없다. 이런 하면 그건 전세 부족이 안 왔어 그렇거든요. 그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 올해까지는 전세 부족 아니다. 전세 부족은 올 하반기, 빠르면 올 하반기, 늦으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한다. 그럼 진짜 이 물이 없어가지고, 물이 없어서 그때는 매매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전세가 없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어떤 핵심 지역만 올랐잖아요. 시간 더 지나 보면 이제는 비핵심 지역이나 외곽 지역까지 이제 어떤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올라타는 그런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지금 1년 넘게 전세가 상승했는데 네. 지금까지 상승은 그러면 시작도 아니라고 보십니까? 매매 상승요? 전세요. 전세 상승 시작도 아니죠. 아, 그래요? 꽤 지금 몇십 주 연속 계속 지금 오르고 있는데. 전세 상승은 그동안에 오르지 못했던 그 기저효과도 있어요. 아, 갱신권 했던 거 있잖아요. 네. 그거 했던 거 우리가 그 한 단지 안에서도 우리가 뭐 갱신권 쓴 단지 있고 안 쓴 단지가 있거든요.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 쓴 단지는 이제 만기가 돌아오면서 지금 시장 가격으로 회복해서 이제 거래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그 오르긴 올라도 예전처럼 그렇게 오른 거 아니거든요. 예, 오르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매물도 준 건 사실이에요. 본격적으로 이제 전세 부족 시기는 아직 좀 덜었다. 대신에 내년에 시작되고요. 조금 더 있으면 아마 체감을 할 거고 지금 체감하고 있는 도시가 있다면은 어디냐면은 울산하고 전주예요. 대기업이 찍은 울산. 네, 울산하고 그 전주는 지금 상승 쌌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전세 수급이 지금 160을 돌파하게 되면은 이제 공급 부족이 시작됐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뒤로 빼갈 수 없어요. 네. 지금 160 가까이 됐습니까? 지금 156이에요. 와. 네. 전국이 제일 높죠. 지금 울산이. 서울은 142밖에 안 돼요. 부족해.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전세 오르거든요. 수요가 많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부동산에서 물어보거든요. 우리가 그 이제 통계할 때. 네. 지금 전세가 좀 많습니까? 적습니까? 물어본다고요. 근데 그분들은 늘 이제 전세를 한 단지 안에서 몇 개인가 보고 있잖아요. 네. 10개, 늘 10개 있으면 10개 있으면 그냥 평소처럼 있다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근데 11명 오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수요가 지금 더 많이 오는 거죠. 평소보다 전세는 있는데. 근데 전세 줄기는 많이 줄었어요. 과거보다. 왜냐하면 2023년부터 줄었거든요. 요 그림을 잠깐 볼게요. 네. 여기 2023년 12월이 실거래가가 최고 바닥 시점이거든요. 여기 1월 달부터 우리가 신생아 대출 나왔거든요. 요렇게 상승하다가 이렇게 끊겼죠. 신생아 아니고 특례 대출. 특례. 네. 여기 이제 끊기고 다시 상승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매가 상승 연결될 때 한계가 여기 전세 상승인데 잘못 적었구나. 한계가 빠져 있거든요. 전세 수급이 빠져 있어요. 네. 수급이 연결돼야지 마지막 하나의 고리가 연결돼서 가거든요. 그게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연결돼요. 그러면 이 상승 연결되면서 계속 가거든요. 최근에 대출 규제 나왔기 때문에 속도는 조금 늘려줄 수는 있어요. 두세 달 정체할 수도 있어요. 또 그거 했다고 또 많은 분들이 봐라 또 뭐 내린다 짜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 일시적이라 보고 있어요. 아, 일시적으로 보입니까? 네. 수요를 지금 완전히 없애버리는 정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부동산에서는 수요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없애는 거는 내가 어떤 집을 사서 거기 들어가야 없어져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통해서 흡수하지 못하는 그 수요는 없어졌다 생각하지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시장에 머물러 있는 거지. 내가 금융위기에 와서요. 집을 살려고 했다가 위기가 왔잖아요. 뭐 회사에서 잘렸어요. 못 사죠. 그분 직장을 얻고 다시 소득이 생기면 집을 사잖아요. 수요가 잠시 멈춘 거죠. 그 수요가 그러면 어디 가냐? 전세에 가잖아요. 그럼 전세가 더 오르거든요. 매가가 멈추면은. 그럼 수익을 더 높이죠. 그러면서 매가를 더 자극하거든요. 결국은 방향은 똑같아요. 뛰어가나 달려가나 뭐 똑같잖아요. 걸어가나. 걸음만 다 다른 방향은 똑같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정책이 나왔다고 해서 시장이 바뀌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그 나왔던 정책들을 해서
방향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죠. 네.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금리 때문에 떨어졌지 안 바뀌었어요. 결국에는. 지방에는 공급대는 다 떨렸고요. 시장 안 바뀝니다. 단지 속도만 느려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88 부동산 대책도 같은 맥락으로 보십니까? 대세 지장은 없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공급이 지금 조금 실제 입주하는 시기가 좀 늦고요. 네. 이제 3기 신도시가 조금 더 뒤로 밀렸으니까 좀 늦고. 네. B아파트에서는 효과는 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1년에서 1년 반 걸리거든요. 그것도 지나서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면 뭐 25년, 26년 상반기까지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봐야 되죠. 근데 이제 또 당황한 정부가 또 문정부 때처럼 뭐 그렇게 무자비하게 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뭐야 이거 수요가 또 뭐 전세가 매매가 더 때리려고 하지 않을까요? 다른 정책이 또 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나올 수도 있죠. 네. 나올 수 있어. 저 못 잡는다 보고 있어요. 뭐가 나와도. 금융 위기급 큰 위기가 오게 되면은 그때야 잠시 주춤할 수 있어요. 그 주춤한 게 우리가 과거에 IMF나 금융위기가 2년 안 갔거든요. 2년 못 갔다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좀 길게 간 거예요. 이제 금리가 떨어져서 갔기 때문에 22, 23, 24 올해까지잖아요. 근데 원래 안 갔잖아요. 벌써 2년차 벌써 움직이잖아요. 지방은 공급이 많은 데가 많기 때문에 이게 느린 거잖아요. 지방도 뭐 내년 되면 다 움직일 거니까 지금 시작한 것이 울산이고.